자, 다음 이제 우리 재산세 공부할 건데요. 재산세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그러면 뭐 많은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오죠. 그래서 재산세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자, 특징을 한번 보죠. 재산세 의의를 보면요. 양갈로 1번.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사용 수익성에 차관하여 과세하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응익세라고 하면요. 수익력을 가지고 과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부유과세이기 때문에 매년 부과하는 게 특징입니다.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조세로서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정 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개인 법인 구분 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부과하는 대표적인 무슨 세이다? 물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과세하는 게 물세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재산세는 주로 과세대상 물건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점과 재산가액에 상관없이 비례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로 물세 성격을 지녔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초과인세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인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럼 완전한 물세는 아니고요. 일부 인세도 있기 때문에 개별과세와 합산과세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표현은요.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보유 재산으로부터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세원으로 하여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시군구세이다. 그래서 현재 재산세는요. 지방세 중에서도 시군구가 과세권자가 됩니다. 자, 또한 현행 부과의 원칙에 따라 재산세 부과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사항 등재사항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할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실질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와 같은 재산세 특성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재산세 특징인데, 일단 지방세다. 그리고 시군구가 과세권자다. 보통세고요. 보유할 때마다 매년 내기 때문에 보유과세, 재산 자체에다 부과하고요. 수익력을 가지고 따진다. 수익세. 그 사실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등기 유무 따지지 않고요.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응익과세이면서 물세이면서 인세이기 때문에 완전한 물세는 아니고 일부 인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물세로 따질 때는 개별적으로 과세하고요. 인세일 때는 합산과세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가격에 따라 종과세, 정률세를 쓰고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 누인세로 되어 있다. 탄력세율 플러스 마이너스 50%입니다. 자, 이거는 고지하기 때문에 보통 징수하는데 7월 달에는 건물분 중심, 토지는 9월 달이고요. 주택은 2분의 1은 7월, 나머지 2분의 1은 9월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가산금은 100분의 3이고요. 중과상금은 매월 1.2% 60개월 동안 부과한다. 그 다음에 소액은 징수 면제하는데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요. 물납은 1,000만 원 초과돼 관할구역의 소재는 부동산에 한정해서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 들어가기 전에 기본 개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특성 이렇게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우리 96페이지에 가면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군구가 되고요. 과세 대상이 나오네요.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이 과세 대상은 19회 때 나왔고요. 거의 시험에 잘 등장하지 않는데, 자, 재산세 과세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 앞으로 재산세는요, 어떤 물건 갖고 있으면 재산세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중에 뭐 있으면 재산세 낼까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하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있으면 또 재산세 내라고 1년에 한 번씩 고지서 올까요? 건물이죠. 건물 갖고 있으면 건축물분 재산세 부과합니다. 다만 토지에는 지목 28가지 다 과세해야 돼.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했고요. 건축물에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건물은 다 과세하는데 주택용 건물은 제외했습니다. 자, 이 말은 주택은 따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용 건물과 주택용 부수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주택용 건물 부수토지에다가 누진세를 써요. 0.1에서 0.4 그러면 4단계 초과인세 써서 주택은 특징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토지대로 과세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과세하고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서 한 번에 과세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납기가 토지는 9월 달에 납기한다면요.
건축물은 7월 달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9월, 건물은 7월이라면 주택은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이라고 했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9월, 반반씩 고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납기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 외에는 이제 선박. 선박은 기선, 범선, 부선 등 명칭을 불문한 모든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항공기를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상은 총 5개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주거용 건물인데 상시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비서, 놀이. 이게 지난번에 우리 취득세에서 배울 때 사치성 재산 중 별장입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물인데 늘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과세한다. 0.1에서 0.4인데 이걸 별장으로 보면은 건물하고 부스토지에다가 매년 4% 과세요. 4%면은 상당히 높은 세율입니다. 만약에 주택은 가격에 따라 최저 0.1에서 최고 0.4예요. 그러면 집값이 싸면은 0.1에서 끝나면 별장하고 비교하면요. 약 40배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는데 주택은 최저 0.1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별장이라는 것이면 무조건 4%니까 40배 더 낼 수도 있고 또는 0.4하고 비교하면요. 10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중과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보면 이 토지부터 항공기가 나와 있는데 자, 내용 보면 교재 96페이지에 보면은 과세 대상 5가지 물건에 대해 과세하는데 재산세는 시군구 내 소재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한다.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토지를 말하며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다만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주택은 주택으로 가기 때문에 토지 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과세하고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다만 주택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앞으로 허가 유무, 등기 유무 관계없이 과세해야 돼.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 말은 주택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건축물에는요. 지붕과 기둥과 벽이 있는 곳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포함이고요. 토지에 정착하는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우리 전에 취득세 편에서 레저, 저장, 독후, 도감, 급배수, 에너지 공급시설 이런 시설물도 설치하면 다 과세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택의 정의고요. 주택이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수소유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수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재산세 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용 건물 땅은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요. 통합해서 과세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또한 주택, 부수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그 바닥 면적의 10배를 부수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지방세에서는 토지 경계가 불투명하다 이런 말 나오면 다 10배까지를 부수토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꼭 알아두게 보면 주택의 판정 나오는데요. 한 동이라는 말이 있고 한 구가 있는데 한 동은요. 주상복합 건물을 말합니다. 주상복합 건물은 상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하층은 상가로 되어 있는데 이 주상복합 건물의 특징은요.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예요. 왜냐면 주거용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주거할 목적이고요.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영업장이니까 이 주택이 그냥 상가 그냥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물은 그냥 한 동이란 말 쓰는데 각각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가 우리 항구인데 그 항구가 겸유주택을 말합니다. 겸유주택을 판정할 때는요. 주택의 면적이 상가하고 비교해서 상가가 크다 그러면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입니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상가를 안분하되 120대 180이 되겠죠. 4대 6으로 안분하면 주택용 땅은 120, 상가용 땅은 180입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니까 주택은 0.1에서 0.4까지 합산해서 누진세 따지고 상가 건물은 건물로 과세하고 토지는 토지로 과세해서 따로따로 과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각각 비례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각각이라는 거는 주택만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주택이 차지하는 게 60이고 상가가 차지하는 게 40이라면 비록 일부 상가가 있어도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전부 0.1에서 0.4까지 해서 한 번에 세금 부과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주택이 차지하는 게 50, 상가가 차지하는 게 50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재산세의 특징은요. 50%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라 주택으로 50% 이상을 쓰면 전부 주택으로 봐요. 그럼 비록 상가가 있어도 주택이 반 이상 사용했으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여기 나오는 게 그 문장을 잘 보시면 한 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에 용돼 겸용돼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50% 이상이에요. 초과란 말씀 안 돼요.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본다는 건 뭐예요? 간주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선박은 모든 선박이고요.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는 유인 항공기가 대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과세 대상을 정리해봤고요. 자, 요거 가지고 우리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요거 갖고 응용해서 풀어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이론 요약한 거를 이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 풀 건데요. 우리 문제집은 193페이지 3장 재산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재산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보유 중에 과세는 보유과세다. 그렇죠.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우리 취득 관련 조세라면 재산세는 보유 관련 조세이기 때문에 보유할 때 냅니다. 1번 옳은말. 2. 재산의 보유 사실의 과세는 재산 과세임과 동시에 수익 창출력에 착안하여 과세는 응익과세이다. 그렇죠. 수익력에 대해서 과세하고 응익과세이기 때문에 수익력 가지고 따진다. 맞습니다. 3번. 과세 주체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특별시 및 구세이다. 옳은 말이죠. 시군구가 과세권자고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과세권자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옳은 표현. 네 번째, 재산세는 과세 대장에 의거하며 보통징수 방법에 징수한다. 일명 대장세라고도 하고요. 보통징수한다. 보통징수는 이제 고지에서 징수한다. 이 뜻이에요. 4번 옳은 표현. 5. 재산세는 대장에 의거하는 대장과세이므로 대장상 내용과 사일상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과세 대장을 근거로 과세한다. 아니죠. 지금 현재 사일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세는 사일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3번, 거기 5번이죠. 5번은 대장과세, 대장이 아니죠. 자,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정답은 5번. 자, 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냐? 자, 현재 물세, 일부 인세다. 있죠. 물세이면서 일부 인세다. 요거 있습니다. 두 번째, 기한 후 신고. 기한 후 신고는요, 취득세에 쓰는 말이죠. 재산세는 기한 후 신고 없어요. 그 다음, 분할납부. 분할납부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면. 그 다음 면세점. 면세점은 취득세 쓰는 말이죠.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면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물납. 물납 가능하죠. 1000만 원 초과하면 물납할 수 있다. 시군구세, 특별시세, 구세다. 시군구가 과세권자고요. 서울특별시에는 특별시와 구가 부과한다. 맞는 말이네요. 자, 그럼 현재 시행되는 건 총 4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다음 이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으로만 묶인 것을. 자, 올바른 겁니다. 재산세는 과세 대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 수익성에 처하여 과세는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다. 그렇죠. 응익세 성격의 조세죠. 응익과세입니다. 자, 1번 옳은 말. 자, 기억번은 맞는 말이네요. 자, 리을.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과세율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한 조세이다. 그렇죠.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 날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디귿.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 사실에 대해 재산의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특별시 광역시 도세는 아니죠. 시군 구세입니다. 디귿번은 X. 리을. 재산세 과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일상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일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한다. 그렇죠. 사일상 현황에 따라 부과는 실질 과세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번 외에는 다 옳은 말이죠. 거기 나라 응익과세다.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이다. 시군구세지 특광도세가 아니다. 자, 다른 거 다 옳은 편이 되겠네요. 자, 정답을 요구한 거는 3번은 3번이 되겠네요. 거기 나오는 디귿 빼놓고는 기역, 니은, 리을 다 옳은 편입니다. 자, 4번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자,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과거에 19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였는데, 자, 이 문제를 풀어보면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거. 자, 옳게 묶어라 그랬습니다. 자, 항공기 과세하죠. 그 다음에 시가편액이 4천만 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선박이니까 과세해야죠. 그 다음에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주택이니까 과세해야죠.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건축물도 재산세 과세하죠. 과수원은 우리 전답과수원에서 토지니까 과세하죠. 차량은 대상 아니고요. 골프회원권 대상 아니고 기계장비 재산세 안 내고 광업권도 대상 아니네요. 법령에 신고된 20타석 이상 골프 연습장은 20타석 이상이면 시설물, 즉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자, 6가지가 과세 대상인데 문제는 이 6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19회 때 나왔을 때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인데, 자, 여기서는요, 옳게 묶으라 그랬지, 꼭 6개 다 찾아내라. 그건 아닙니다. 그럼 4개 주었으면 4개, 5개 주었으면 5개인데, 자, 답은 옳게 묶인 거. 자, 여기 보니까 기역, 디귿, 리을, 미음, 요거는 다 맞네요. 자, 1번이 답이네요. 자, 2번은 왜 답이 안 되냐? 지읒이 들어가서 답이 안 돼요. 지읒은 광어권은 대상이 안 됩니다. 자, 3번은 비읍, 차량이 들어가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비읍, 시옷, 이용, 이게 들어가서 안 되고요. 5번은 시옷, 이응, 즉, 이게 들어가서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다 각각 지워졌는데 1번은 지운 게 없으니까 옳게 묶어라. 답은 1번이 되고요. 요거 문제 풀었을 때 수험생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19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생각하면 돼요. 정답을 요구한 건 1번이었고요. 이 문제의 특징은 다 골라라 이건 아니고요. 맞는 것만 골라라 이 뜻이에요. 옳게 묶어라 그랬습니다. 정답을 요구한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 6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묶인 것은, 자, 틀린 겁니다. 기억, 주택 부스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택의 바닥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 부스토지로 한다. 자, 5배가 아니라 10배죠. 자, 그러면 기억은 X, 니은. 한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에 용돼 겸용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반 이상부터는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디귿번. 토지 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유 토지도 원칙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죠.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리을.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자동차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자동차는 대상이 아니죠. 우리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가 대상이지 자동차는 자동차세로 따로 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죠. 자, 그럼 6번째 틀린 것으로만 묶어라 그랬으니까 답을 요구한 거는 기억 틀렸고요. 리을 틀렸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겸유주택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6번까지만 기본 개념으로 하죠. 이제 7번부터는 좀 어려운 나란인데 토지의 구분은요. 다음에 우리 토지에 대한 구분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진도를 마무리할 건데 재산세 일부 과세 대상까지 공부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제 좀 어려운 부분, 토지 구분부터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